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의 박선영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무려 800조 원,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가구당 계산하면 4,600만 원이니까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평균 1,65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빚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거 모두 공감하시겠죠? 자,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그렇다면 빚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매거진의 첫 순서,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빚테크, 이성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대출 이자도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 가운데 이제는 고정 금리로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금리가 요즘처럼 오를 때에는 무엇보다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정작 빚을 진 서민들은 부채 비율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자,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빚테크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심해야 할 빚 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24신 주부 김지수 씨.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그녀에게는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다달이 늘어나는 지출에 신혼처부터 빌려 쓴 대출금까지 어떻게 가게 살림을 꾸려가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써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빚 같은 거를 갚아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무것도 이제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는 김 씨 가정의 수입은 월 평균 300만 원. 기본 생활비에 매달 높은 이자와 원금까지 내고 나면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입니다. 계속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빚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빚 갚는 걸로. 100만 원 이상? 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안 써도 많이 나간 것 같고 많이 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최근 가계대출의 규모가 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 1분기 가계부채가 무려 800조 원.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 전보다 3배가 급증했습니다. 국민 1명당 1,649만 원. 가구당 4,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름세를 보인 기준금리는 3%까지 치솟았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도 역시 급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고 성장률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해에서 걸쳐 0.25% 그러니까 2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내년까지도 한 1%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가 오를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을 잘 빌리고 또 제대로 갚는 빚테크인데요. 자, 그렇다면 빚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집의 대출 현황과 그 규모, 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던 김지수 씨.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계획성 없는 중복대출로 부채를 키웠습니다. 카드 값을 못 내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지출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캐피탈 같은 것도 썼었거든요. 그거는 다 갚고 다 시댁에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다 갚고 지금 남은 게 햇살론,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김 씨의 대출 원금은 현재 1,400만 원.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비용만 평균 80만 원이 넘습니다. 김지수 씨의 가계부채 진단 결과 1,400만 원의 대출금에 비해 대출 건수가 많았습니다. 소비성 대출의 수준이 높아 가계부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내가 상환할 수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 대비해서 20% 미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자산가치 대비해서라도 안전한 거는 자산가치 대비 30% 이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대출 이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씨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좀처럼 가계부채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되게 막막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점 줄다가 늘어나다가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빚을 갚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대출 건수를 줄이고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아나가야 합니다. 일단 건수가 많다 그러면 대출 건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리가 높으면 금리 높은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이런 순서의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대출 건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 씨의 경우는 금리가 높은 카드론, 햇살론, 마이너스 대출 순으로 갚으면 부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계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주거 관련 비중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선택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경우에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금리가 오를 때 꼭 확인해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 국민 3명 중 1명이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큰 만큼 이자 부담도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변동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만, 고정금리도 장기로 가져갈 것이냐 단기로 가져갈 것이냐 자기 자신의 그 자금 여력에 따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결혼 7년차 주부 김지혜 씨. 똑소리 나는 살림꾼인 그녀는 지난 2008년 결혼 생활 4년 만에 신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사실 집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후회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냥 조금 그때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힘들 때 그때는 한두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지혜 씨에게는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이 넘는 대출금과 매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출 받을 당시에는 6.8% 정도 해가지고 48만 2천 원 정도 매달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 이자 낼 때도 조금 부담이 되긴 했는데 이제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심적으로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좀 쫓기는 기분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2008년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은 총 8,500만 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받았는데요. 고정금리 연 6.8%, 매달 내는 이자만 48만 2천 원입니다. 금리가 최고점인 시점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6.8%는 금리가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동금리도 그냥 하나도 할인을 안 받았을 때도 5.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금리를 할인받으면 4% 중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지혜 씨의 경우 3년 전 고정금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정금리와 비교해도 많게는 1.6% 더 높고 이자 비용을 계산해보면 1년에 약 134만 원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금리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고
대출 이자만 내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대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대출을 갈아타야겠다 고민하는 분들 많죠. 금리 상승기에 나에게 딱 맞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는 위험하다는데 갈아타야 하나요? 금리가 오르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갚는 게 유리한가요? 무엇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 상품은 무엇이고 자신의 자산 상태는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전환 대출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재테크를 해온 지혜 씨는 차곡차곡 저축해온 목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단기간에 원금을 상환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제 1순위는 이제 집 대출금 빨리 갚아가는 거. 올해 다음 달이나 다다음 정도에 한 반 정도, 4천만 원 정도는 갚을 것 같아요. 전문가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짧게 그 대출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 금리 변동금리형 코픽스 잔액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좋겠고요.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특히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4%에서 5.5% 내외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CD금리보다 1% 가까이 낮습니다. 또한 금리 반영 주기가 6개월을 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적격이라고 조언합니다. 지혜 씨의 경우 3년 만기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로 전환하면 이자율 4.63%를 적용받아 매달 15만 4천 원, 연간 약 185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꼭 확인하는데요. 지혜 씨의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금의 0.5%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42만 5천 원을 지불해도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이득입니다. 단 코픽스 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은 조건이 달라집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코픽스 잔액 기준이 변동성이 낮아서 유리할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낮아지는 금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 가운데 무려 92%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변동금리 대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이유라 씨.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그녀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장기로 계속 고정금리다 보니까는 좀 더 상환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자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전환을 결정한 유라 씨는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지난 2009년 7년 분할 상환 6.8%의 변동금리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던 유라 씨. 1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리 5.2%를 적용받아 연간 상환액 약 240만 원. 1%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줍니다. 상환 기간 최장 30년, 거치 기간 최장 3년을 선택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은 신용등급에 구애받지 않아 눈여겨볼 만한데요.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5%대,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로는 은퇴 시기에 여유가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신이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오랫동안 돼 있다라고 할 경우는 소득을 좀 고려해서 소득 기간을 좀 고려해서 장기로 가져갈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가져가는 게 좋고, 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급여와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의 은행 거래를 두 거래 은행으로 통합할 경우 0.3%에서 0.7%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 근로소득자는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매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출에 대한 경각심은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일단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줄이는 게 우선 상책이죠. 그러니까 우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있다라고 하면 대출금을 좀 줄여가는 게 우선이고요. 불확실한 금리 전망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이때 경제 흐름을 읽는 노력과 함께 득이 될 수 있는 철저한 빚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 부채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이자가 높은 것부터 또 만기가 빠른 것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네. 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대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중도 상환 수수료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받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상태와 예금 점검은 필수라고 합니다. 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웬만한 대출보다 조건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의 주거래 은행을 꼭 확인하시고요. 임직원들에게 우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성배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